네,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어제 시장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 4개월을 앞두고 후보가 사라지는 그런 난리통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고통을 아시아 시장이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시세가 살아있는 건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쥘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크라 재건주를 필두로 조금의 건설주들, 또 주말에 있었던 IT 대란의 여파로 보안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밖에 바이오 쪽에서는 시밀러와 CDMO 쪽에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조금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기차나 IT, 반도체 쪽은 낙폭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전기차 쪽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저 트럼프 후보의 한마디 발언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는 왜 그저 현 정부의 반기를 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기차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예측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죠. 자, 그 키워드 바로 수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 상반기 정말 미국향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었죠. 때문에 화장품, 음식료, 심지어 수출주가 주도주가 됐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 수출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일단 수출 지표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상반기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0%가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 그도 그럴 것이 IRA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주력 수출 제품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 성적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죠. 왜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2021년까지만 해도 그 무역 적자국 탑10 안에 들지 못했었다가 22년 그리고 작년까지 이렇게 갑자기 선전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와중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을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나 트럼프 후보 관세를 평균 3%에서 10%까지 올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기정사실화가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무려 21조 원 규모나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한 영향력인 거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국의 바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뻐할 게 아닌 게 만약에 중국에다가 정말 60에서 100%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는 둔화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다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철강, 조선 쪽이 울상을 짓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수요까지 둔화되는 여파를 맞으면서 완성차 그 안에서 전기차 판매와 또 배터리 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았고 여기에 뭐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다. 하이브리드도 판매하기 때문에 차량 믹스에 있어서 유연성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안정권도 아니죠. 올해 10월에 이제 조지아 공장을 오픈하게 되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차 그룹
기업은 물론 지금까지는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밖에 GM이나 포드, 테슬라까지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미국의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는 영향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가동률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 기업들, 특히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하면서 이렇게 완성차 쪽에서 제품 생산 자체를 아예 꺼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동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로 투자, 캐펙스를 늘리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없지 않아 큽니다. 때문에 합작 법인들,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공장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 또는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뿐만 아니라 어제장에서는 소재, 장비단, 그 아래단까지 모조리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낙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그나마 2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되는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나마 좀 낙폭이 좀 덜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지금보다 10만 원 더 높게 목표가를 한 35만 원 정도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10월 달 조지아 공장이 현대차 주가 방향성을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 부분 그리고 부품주들은 조금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차 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잠시 뒤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침투를 좀 막고 있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섹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문을 조금 개방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특히나 약값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이오텍에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약가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게 매년 대선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사퇴 이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라면서 가격 압박을 좀 종용한 부분도 있죠. 뿐만 아니라 좀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맥락은 비슷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가격을 독점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막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문을 좀 열어놓고 확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약가 인하라는 측면에서 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반 중국 수혜로 많이들 보셨던 대목일 겁니다. 일단 중국이 CDMO죠. 위탁 개발 생산 시장에서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파이인 건데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이든 정부의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의 진입 장벽 자체를 좀 막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후보도 역시나 중국 의약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정말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면 시장 내 한 20% 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 공백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나마 CDMO 관련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CDMO 수주 금액만 2조 5천억 원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고요. 그 아래단에는 ST팜도 미국의 바이오텍과 3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텍 안에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이 생겼죠. 하나는 시밀러, 하나는 CDMO인데 과연 어느 쪽의 투자가 조금 더 지혜로울지 잠시 뒤에 의견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밖에 주목해야 할 만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살펴보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드디어 공식적인 계획이 나왔네요. 원래는 올해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시험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험적으로 생산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스스로 테슬라 내에서 사용이 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2026년에 본격적으로 생산한 대량 생산의 경우에서는 판매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네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중국 전용 칩을 개발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반도체는 사실상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인 게 엔비디아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수출 규제 발목이 묶이기에는 너무나 큰 포션입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시장 힘을 좀 내주기 바라면서 저는 이제 브리핑 의견 정리하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네. 상반기에는 정말 수출이란 키워드를 빼놓고 시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출주들이 잘 갔는데요. 이제는 수출이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10월 달 조지아 공장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거든요. 완성차 쪽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제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공경연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 벤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이브 아메리카 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조지아 공장이 이제 10월달 본격 가동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지금 인도 법인에 대한 IPO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두 부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달서부터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같이 혼합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관련된 가동 그 대수가 한 30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엘라바마 공장이 연간 39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합쳐한 69만 대 정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향후에 뭐 관세를 올린다 아니면 뭐 전기차에 보조금이 준다라고 해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영향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2분기 실적 당연히 뭐 좋게 나올 거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그런 뭐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분할 매수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서는 여전히 뭐 저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면 당연히 생산 개수가 늘어나서 실적 자체에는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을 건설을 시작할 때 이 보조금을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보조금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 같은 경우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판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하고 지금 뭐 트럼프하고 상당히 이제 사이가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듯한 의견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돈을 뭐 주기 때문에 지분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관계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입지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대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과연 보조금 지급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게 되면 네. 보조금이 없더라도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 계속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뭐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다른 회사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보조금이 지급이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지아 공장 내에서 아마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뭐 누가 되든 큰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힌 바가 없고 그냥 세간에서는 보조금 원래 없었기 때문에 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기인을 한 것 같네요. 자, 근데 배터리 쪽은 얘기가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좀 암울하죠. 네. 대표님 표정이 지금 그 마음을 대변해 그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여전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LG 엔솔과 GM3 공장이죠. 이제 합작 공장도 좀 연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취소를 한 건 아니고 네. 좀 이따 짓자.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GM이 이제 지금 라인업 자체가 전기차 라인업을 더 늘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그다음에 생산량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당장 그렇게 빨리 늘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좀 어저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돼서 빠지면서 이것까지 이제 같이 가세를 해서 LG 엔솔이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트럼프가 그래도 말하는 거 보면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기차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성을 좀 주겠다. 네, 그쵸, 내연기관과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잘 못했던 그 바보 업체가 하나 있었죠. 포드가 있었죠. 네. SK온이랑 같이 했는데 잘 안 네. 됐습니다. 2026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도 그럼 이런 회사들은 너무 좋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픽업 트럭 그냥 네. 예, 내연기관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IRA 관련돼서 보조금 축소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IRA 법안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금액은 아마 조정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안 좋은 이슈가 있고요. 이제 이게 다 안 좋은 이유가 결국엔 트럼프 때문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 되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트럼프 지지율이 뭐 당선 확률이 50% 밑으로 빠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피해 있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 이후로 이제 투자 시점을 조금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차 전지는. ESS가 대안이긴 한데 ESS를 하는 기업 중에 ESS만 하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물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케이스를 만들긴 하지만 그런 일부 회사들 빼고는 사실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할 텐데 이쪽은 지금 ESS만 사냥이요? 가지고는 예, 이제 뭐 같이 돈을 주가를 올리기엔 좀 부담스럽게 큰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소재단도 여전히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확대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분간 이쪽은 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었는데 네. 트럼프랑 해리스가 지금 거의 박빙이래요. 47대 45. 그 정도면은 그래도 아니겠죠? 어차피 아닌 건? 미국 대선은 근데 뭐 어차피 1, 2% 차이로 되는 거라. 그죠. 그래 뭐 크게. 스윙이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앞서도 전주에서 패할 수도 있는 게 예, 미국의 대선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뭐 아니면 해리스가 후보가 돼서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틀리길 좀 바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물론 네. 우리가 다른 반대쪽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IRA 투자를 했었던 그런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는 공화당 텃밭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법안을 바로 폐기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악수를 고려해서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자라는 입장이기 근데 때문에 이제 공화당 관련돼서 이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공화당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공화당 지역 내에 태양광 관련돼서 뭐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인 기본적인 산업은 농업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뭐 태양광 관련돼서 있다라고 해서 뭐 그 주민들의 투표 성향이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실업률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랑. 그러니까 고용이 태양광 관련돼서 예.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에 사람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신 뭐 농업 같은 경우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표를 얻는 데 입장에서 보면
뭐 공화당 지역 내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이 많다라고 해서 네. 뭐 당연히 표가 많아진다.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어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나누면서도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잠깐은 좀 피해가는 것도 셈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도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CDMO, 뭐 반중국 수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익히 아셨던 부분인데 전 새롭게 좀 투자 포인트로 접근 가능할 만한 게 바이오 시밀러 쪽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복제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자체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생산 능력을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 갖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계열 관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DMO랑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거의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약가 인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양당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약품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일반 이제 의약품의 복제약에 대한 그 허가를 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뭐 상당히 지금 바이오 기업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도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저가 의약품을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려서라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단에 대한 그런 이제 확대를 가장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의약품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있는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CDMO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CDMO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대중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언팩 관련해가지고 링 말씀해 네. 주셨던 관심주 인터플렉스 꼽아주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건진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CDMO냐, 시밀러냐? 뭐 그걸 구분하는 건 좀 그런데 CDMO는 한마디로 그냥 뭐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다 되면 좀 싸게 만들어주는 건데 바이오 시밀러도 만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알약보다는 비싼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이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에서 삼성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확히는 시밀러 회사가 아니고 CDMO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에피스가 에피스가 시밀러죠. 이제 시밀러를 하고 있고요. 그외 이제 뭐 CDMO로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넥스 같은 회사가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용량 자체가 뭐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이 작아서 좀 모멘텀 플레이를 주로 많이 하는 종목이긴 하고요. 그 외에 그나마 좀 이제 오리지널 약 관련돼서 지금 원료를 만들고 있는 ST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도 바이오시밀러 하죠. 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리아 하는데 그 좀 항반변성 치료제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크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한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거는 최근에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오면서 약간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CDMO, CMO 회사들은 좀 올랐죠. 네. 예, 그건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로만 올랐는데 연내에 통과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고, 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일부만 뺏어와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우시는 지금 떨고 있을 거고, 삼바는 몰래 씩 웃고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젠펜트라 판매가 지금 유럽에서 잘 되고 있고, 근데 역시 문제는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얼만큼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느냐. 그 결국엔 램시마의 변형 버전이죠. SC 제형 변형인데 제형으로 바꾼 건데
이게 얼마나 이제 침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좌지우지 될 거다. 근데 여전히 침투 잘 못하고 있죠. 네. 미국 애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오리지널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팔면 예.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비싼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사실은 훨씬 낫겠죠. 미국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의사들의 로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리지널 약들에 그걸 뚫고 지금 셀트리온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미국 시장 진출한 이후에 계속 숙제입니다. 근데 유럽은 오히려 괜찮아요. 유럽은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공보험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싼 약을 들여와야 예. 의료보험 재정이 훨씬 더 괜찮아지니까.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걸 권유하는 거고. 미국은 오바마 케어가 됐는데도 오바마 케어가 뭐 영향이- 된 건 거의 없죠. 예, 그건 뭐 말이 그냥 오바마 케어 이름만 유명하지. 예. 예,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안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알약 많이 만들고 싸구려약 많이 만들어서 야, 돈 없는 애들은 이거 먹어. 네. 이거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약 먹어. 이렇게 계층 간에 선택권을 넓히겠다. 이런 정도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이오텍은 어쨌든 대선 누가 되든 공통 수혜주로 꼽아주셨고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의 파이가 높은 셀트리온을 좀 볼 것이고 CDMO는 그 아래단에 있는 ST팜의 좀 움직임이 더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